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8장 펜듈럼을 부드럽게 끄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진단해 보라.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 자신감, 혹은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 상사가 당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지친 것일까?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 그가 안락 의자에 기대앉아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나 난로가에 앉아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혹은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하거나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떠올려도 좋겠다.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는가? 어쩌면 그는 자신의 상사에게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가 프로 선수처럼 스키를 타는 모습이나 스포츠카를 타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라. 또는 파티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아니면 그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그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하는 모습도 좋겠다. 물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편이 더 좋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맞혀야 하는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만족해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상사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만 잔뜩 가지고 갑자기 나타난다. 그것은 상사 대신 강도나 다른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가 무슨 문제를 들고 오든지 거기서 비껴나라.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주파수 포획 올가미에 머리를 들이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가 정확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모습을 상상하라. 강도는 무엇을 원할까? 먹을 것, 마실 것, 아니면 환각제. 그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장면을 그려보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다면 당신의 문제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봐도 된다. 펜듈럼은 혼자서 저절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뭔가가 펜듈럼이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펜듈럼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균형을 회복시켜줄 그 어떤 것을 찾고 있다. 바로 그때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특정한 주파수의 당신의 사념 에너지가 그 균형을 회복시켜 준다. 펜듈럼은 즉각 그의 공격성을 호의로 바꿀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럼 직접 시험해 보라. 위의 테크닉을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펜듈럼이 꺼진다는 것이다. 인간 펜듈럼이 말썽거리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면 당신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상상을 통해 에너지 차원에서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 빼앗길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만 준다. 게다가 당신은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사람이 다음에는 당신에게 전과 다른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왜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결코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작은 비밀로 간직하라. 이 테크닉은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결제를 받아야 할 일이 있는가? 그럴 때 먼저 그에게 멋진 장면을 상상함으로써 에너지를 먹여주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자. 풀이 꺾인 펜듈럼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당신은 더욱더 강력해진다.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그 문제와 싸우려고 대들면 애초에 그 문제를 야기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게 된다.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꺼버리는 테크닉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도 전문적인 요법으로서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응용 심리학 기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유용한 것이다. 복잡한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 펜듈럼을 끄거나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삶 속의 복잡한 상황, 갈등, 불리한 사태, 어려운 일, 또는 단순하게 맡은 임무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 문제의 열쇠는 표면의 어딘가에 늘 있다. 문제는 단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당신에게 문제를 만들어준 펜듈럼은 당신이 열쇠를 찾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파괴적 펜듈럼의 목표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펜듈럼은 당신이 방사하는 사념 에너지의 주파수를 문제에다 고정시켜야 한다. 당신이 그 문제가 어렵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펜듈럼에게 아주 쉬운 일이 된다. 당신이 이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펜듈럼은 당신을 쉽사리 붙잡아 복잡한 미로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중에 가서야 당신은 해답이 언제나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겁을 주어 혼란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그의 두려움을 건드려 주면 그는 쉽사리 말려들어 사태가 복잡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려면 겁을 줄 필요조차 없다. 대중은 이미 문제란 원래 어려운 것이라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평생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왔다. 그것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것일 때는 특히 더 어렵게 느낀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으로 심지어 때로는 경건한 두려움까지 품고 문제를 대하는 습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게다가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의 저울로 재고 있다. 결국 문제를 두려움으로써 대하는 습성이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 되고 만다.